제 친구가 공기업에서 이제 뭐냐면 은퇴를 했어요. 너 조기연금 신청하면 무조건 손해니까 하지 마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국민연금 땡겨받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무작정 땡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방송 끝까지 신청하시면 제때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땡겨받는 게 나은지 늦춰받는 게 나은지 그 정답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설계 전문가 희망지원설계 이천 대표입니다. 일단 저희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은요, 수령 방식에 있어서 3가지 정도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제때 받는 거를 저희가 노령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늦춰 받는 거를 연기연금, 최대 5년까지 저희가 땡겨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저희가 조기연금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고요. 일단 우리가 퇴직한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빈곤율 1위 정도 되거든요. 49.4세 정도에 저희가 주식장에서 퇴직을 해요. 그 이후에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국민연금을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거를 좀 땡겨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제도를 저희가 조기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기연금은 그냥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가 손해연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땡겨받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냐면 저희가 연금을 받을 때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땡겨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럴 때 이제 불이익이 좀 발생을 하는데, 1년 땡길 때마다 6%씩 감액돼 갖고 5년간 땡기면 최대 30%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5세 때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5년을 땡겨받으면 70만 원부터 스타트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볼 수 있는 제도가 조기연금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표한 게 2055년에 기근고갈이 난다는 엄청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땡겨받으신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땡겨받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 나중에 이 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그때 못 받으면 어떡하냐 돼서 이왕이면 땡겨받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땡겨받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기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정말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번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니 나이 들어서 연금 받으면 뭐예요? 젊었을 때 땡겨받아서 저희가 유용한 데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인생관이고 가치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요새 그 땡겨받으면 6% 감액되지 않습니까, 연간? 근데 S&P 수익률이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한 연평균 8 내지 9% 정도 보니까 이거를 땡겨서 6% 손해보더라도 내가 S&P 500 같이 좋은 투자 자산에 넣어서 연평균 8%, 9%, 10%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훨씬 이득이니까 저는 땡겨서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 29년째 재무설계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분들은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대부분 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P 수익률이라는 거는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땡겨받았어요. 그럼 6% 감액되지 않습니까? 1년 땡겨받았을 때. 근데 S&P 수익률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또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20%였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50%면 내 연금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받으면 대부분 그냥 쓰지, 누가 그걸 어디다 넣고 불려서 더 잘 되게 하기는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조기연금은 손해를 보니까 땡겨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새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 폐업도 작년에 100만 명이 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후에 가면 소득원이 없어지면 정말 작은 돈이라도 굉장히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연금 평균 연금 수령액이 한 1인당 6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 중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50%밖에 안 돼요.
그 부분들이 67만 원이나 70만 원을 지금 현역 때 받을 때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후에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못 될 것 같습니다. 불가한 사람은 일단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국민연금은 A값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A값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소득 월액을 이렇게 낳는 게 A값인데 올해 기준으로 아마 308만 9천 원 정도 될 겁니다. A값은 이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평균 소득이 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기연금 신청을 했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A값을 초과해서 소득이 생기면 신청해도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고요. 내가 신청할 당시에는 대상자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재취업을 해갖고 소득이 많은 데 들어가셔갖고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바로 중지가 됩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사실 소득이 많다면 조기연금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일단은 뭐냐면 5년을 땡겨받은 1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69년생 이후에는 65세부터 받으면 100이라고 하면 그 정도 땡겨받은 거는 페널티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또 똑같이 준다 그러면 이건 제도상 이제 허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제때 받는 것보다는 일단 그 정도 만약에 땡겨받았다 그러면 그만큼의 제가 볼 때 한 6% 정도? 이 정도 손해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 수령의 장점이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일을 못해서 돈이 필요한데 어디선가 돈이 좀 나와주면 좋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제도적으로 국민연금은 제때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디서 돈을 구해 오실 데가 없으시잖아요. 따라서 이때 조기연금을 선택하시면 손해를 보시더라도 생활에는 보탬이 되시니까 장점이라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위기 상황을 버틸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돈은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65세 때 연금을 100%를 받는다 치면 최대 5년을 당기면 일단 연간 6%씩 5년 동안 30%가 감액이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는 걸 시뮬레이션한 표입니다. 우리가 제때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요게 이제 연간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76세 정도 되면 제때 받는 게 빨리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라는 걸 고려할 때 76세 이상은 다 사실 거라고 제가 이제 보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미리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해서 이렇게 땡겨 받으신다 그러면 손해를 보실 게 확실시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실 때는 저는 항상 강의할 때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평균 수명을 감안해서 의사 결정을 하지 않으시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시고 손해를 보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사망할까 봐 걱정돼서 저희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연금이라는 거는 최소한 우리가 100세 시달에서 100세까지는 사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까지는 살 거라고 고려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가 정말 어렵지 않을 때 선택할 때 손해시고요. 또 하나 간과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 때 우리 국민연금은 이렇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직전에 받은 임금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은 다음부터는 매년 받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연금액을 증액시켜 주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기연금을 내가 한 70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정상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는 물가가 거꾸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물가상승률이 한 2%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70만 원 조기연금 받을 때는 다음에 14,000원 정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정상연금 100만 원을 받을 때는 2만 원이 올라갑니다. 이게 첫 해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연복리로 가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그 적립액에서 차이도 있겠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이 기능 때문에 조기연금은 받을 때 이런 손해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큰 손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83세 정도 되는 거고요. 여자 선생님들은 한 86세 정도, 남자 선생님들은 80대 초반 뭐 이 정도고 이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
조기연금? 네.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기연금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공기업에서 이제 뭐냐면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해갖고 개인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은퇴할 때 정도 되면 퇴직금도 어느 정도 되고 연금도 어느 정도 되죠.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술을 마시다가 자기는 조기연금을 신청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 조기연금 신청하면 무조건 손해니까 하지 마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국민연금을 조기연금을 땡겨서 매달 연금을 받고 나머지 일하는 시간을 볼 때 한 10시 반에서 한 5시까지만 운전하면 자기가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은 생활비로 챙길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일을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기연금을 선택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만약에 조기연금을 안 받는다 그러면 택시 운전이 굉장히 힘든데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한 300~400만 원 이렇게 자기 생활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의 질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의 문제에서 이때는 조기연금이 손해를 보냐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 내 노후의 삶의 인생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 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도 배웠어요. 저는 이제 뭐냐면 이쪽 전문가다 보니까 강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조기연금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하지 마라 했는데 이 친구 같은 케이스는 좀 약간 다르죠. 자기가 삶의 인생의 어떤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조기연금을 수령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뭐 조기연금을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땡겨받는 게 조기연금이고 제때 받는 게 노령연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연기연금은 늦춰서 받는 거예요. 땡겨서 받으면 손해를 보지만 늦춰서 받을 때는 조금의 이익을 줘요. 그래서 연간 7.2%씩 5년간 땡겨서 늦춰 받으면 대략 한 36%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그럼 연금을 내가 65세 때 100만 원을 받는다면 70세 때 136만 원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최근 통계에서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한 318만 몇천 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분은 정상연금이 아니고 이분은 무조건 연기연금을 신청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가 조기연금이나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연기연금은 뭐냐면 내가 노령연금하고 연기연금을 반반 선택한다든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기연금을 선택할 때는 이게 유전자적인 힘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정말 장수 집안이에요. 되게 오래 살 것 같아. 이러면 사실은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강의 갔을 때 수강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은 제때 받으실 거냐 늦게 받으실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평균 수명에 고려하면 그 정도는 살 자신이 있는데 제가 뭐 술, 담배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 이상 못 살고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작정 늦춰놓고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빨리 죽어서 연금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손해니까 저한테는 합리적인 선택이 뭐냐면 그냥 이득을 제거하고 제때 받는 게 저한테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또 반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내가 노령연금 제때 받는 거 반 선택하고 연기연금 반 선택한다면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기연금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도 현재 강의를 많이 합니다. 주에 한 3회 정도, 4회 정도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만 60세예요. 저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냐면 63세부터 받거든요. 근데 63세에도 강의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소득이 많으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최대 5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사업소득이 A값을 초과해서 받으면 뭐냐면 연금이 감액돼서 최대 50%대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63세 때 예를 들어서 일을 계속해서 소득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감액이 된다면 굳이 저는 뭐 그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늦추면 7.2%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간만큼 늦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연기연금 신청하면 무조건 5년 늦춰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1년 단위도 아니고 월 단위로 저희가 늦출 수 있는데 월 단위로 늦추면 한 0.6%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연퇴직 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직장에서는 오래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재취업 시장에서는 평균 근속 기간이 한 1년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선배가 저한테 한 500만 원 준다고 해서 제가 그 사무실 갔어요. 갔더니 이제 예전엔 내가 관리자였는데 갑자기 관리자가 아니고 젊은 친구들의 예를 들어서 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게 하다가 보면 되게 하기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대비하면, 그러면 나 연기연금 신청했다가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안에는 신청이나 중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유연성이 있다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인데요. 이게 이제 308만 원이 A값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한 320만 원 정도 받으면 감액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A값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금액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A값이 308만 9천 원 정도라도 실질적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한 410만 원 정도 이상 돼야지 감액이 일어나니까, 혹시 내가 350만 원 받는다고 감액될까 봐 걱정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실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통계를 주로 활용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돼 있어요. 노령연금은 한 600몇만 명 받고, 장애연금 뭐 그 정도 받고, 한 6만 뭐 이 정도, 유족연금 이렇게 받고, 조기연금 100만 가까이 받고 이런 건 있는데, 연기연금에 대한 통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연기 신청하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다 보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신청과 중단을 반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뭐냐면 이게 통계 잡기가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을까 해서, 국민연금 담당자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 통계 발간하는 데는 확인이 좀 어렵는데, 사실은 뭐 조기연금 신청하는 비율보다는 압도적으로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시점에 경제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연금 아까 다른 이유로 땡겨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연기연금 제도에서 감액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족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민연금 갖고 노후 생활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만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연기연금을 한다는 게 이제 소득 감액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해서 소득 감액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국민연금만 갖고 저희가 노후 생활이 충분치 않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갖고 돈을 더 받아갖고 저희가 노후 생활을 좀 더 여유 있게 하겠다 해서 이게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걸 감액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비 기준이 국민연금만 받아서 정말 충분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최고로 받으신 분이 최고 등급에서 연기연금 5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318만 원이에요. 평균은 67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제도 아닙니까? 제도란 건 언제든지 개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 개혁 얘기 나올 때 원래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없앤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유야무야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최근에 정부가 바뀌었죠. 이 정부에서 뭐냐, 국정위원회인가 어디서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앞에 적게 감액하는 부분은 요건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모든 제도라는 게 확정이 돼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적게 감액하는 부분, 소득이 뭐 한 400에서 한 600 정도 되는 부분들은 감액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노후 준비 잘 하셔갖고 뭐냐면 내가 굳이 지금 당장 국민연금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국민연금 늦춰받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죠. 예. 일단 이제 연금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때 받는 거하고 늦춰받는 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때 받는 거 선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균 수명까지는 살 자신이 있지만 그 이후로 살 자신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83세 정도 되면 노령연금하고 연기연금하고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실은 더 많이 받는 건데, 이 표를 좀 이해하실 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연간 1,000만 원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2,000만 원, 2,5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그 갭이 훨씬 더 벌어지겠죠. 일단 내가 우리 집이 되게 장수 집안이다. 나는 굉장히 건강관리도 잘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연기연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부분이 소득이 있을 때 감액당하지 않고 저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A값을 초과해서 이제 감액이 시작되면 뭐냐면 410만 원 정도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 가서 이제 노후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시냐고 질문을 많이 드려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의 내 자존감을 유지하고
남이 도움을 받지 않는 정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제일 많이 나온 답이 300, 350 이 정도란 말이에요. 요새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 400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감액이 나가는 소득이 한 410 정도 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410이면 내가 국민연금을 꼭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생활비는 충족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 소득이 있다 그러면 저는 좀 늦춰 받아갖고 증액을 해갖고 이렇게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은 제때 받는 노령연금하고 땡겨서 받는 조기연금, 그다음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이 세 가지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땡겨 받는 거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으면 연간 6%씩 감액되는 거 플러스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봉리로 상승 금액이 차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으면 조기연금은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때 받는 거하고 늦춰 받는 거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건강상에 평균 수명까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살 자신은 없기 때문에 제때 받는 걸 선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기연금을 현 제도상에 선택해야 될 때는 뭐가 있냐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길 때는 연금 감액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굳이 감액당하면서까지 저희가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할 때 보면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하세요. 근데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한 50%가 넘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노후 준비할 때 한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노후에 나 또는 내 배우자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노후에 나와 내 배우자가 월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는 게 저는 노후 준비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생활비 뭐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의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고요. 저는 이쪽 업의 전문가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제 와이프하고 노후 생활비를 따져봅니다. 작년 7월에 따져봤을 때 적정 노후 생활비가 한 327만 원 정도 되고요. 최소 생활비가 26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따져보셔야지 내가 준비한 자산이 뭐냐면 남는 건지 부족한 건지 일단 선생님들께서 노후 준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노후에 나와 내 배우자가 월 생활비를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제일 먼저 따져보시는 게 노후 준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보 좋으셨나요? 좋으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